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스타트 FA 마지막 과정입니다. 오늘로써 11번째 강의가 되는데,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중요성과 보험 영업의 공동성장 모델을 소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터 FA 교육 과정은 2월부터 시작해서 2, 3, 4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매월 첫 강의는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에 참석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교육 과정에서 제가 주식시장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들으신 분들은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과정은 마무리되지만 한 달 정도는 우리 그룹방 자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영업을 처음 새로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을 좀 더 빠르게 물어보실 수 있기도 하고 한 달간은 그래도 뭐 투자와 관련해서 물어볼 게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5월까지 좀 연장하도록 하겠고 5월 말일자 되면 기존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투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전화 드릴 때마다 할게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은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처음 교육할 때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현재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되냐, 과거에 가장 많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걸 다 여쭤봤어요. 근데 저한테 말씀해 주신 상당수의 분들이 투자를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 요번에 시작하신 분 아니라면 아마 잘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투자를 그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마지막 교육은 이전 과정 듣지 않으셨어도 꼭 들으셔서 뭐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아 이렇게 시장을 보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좀 공부하며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니까 보험 영업과 이렇게 같이 소득 구조를 가져가면 좋겠구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차는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 시장의 방향,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험 영업과의 공동 성장 모델을 소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중요성입니다. 이거는 첫 회 교육 때 제가 많이 강조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교육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뭐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그리고 은퇴 전인 사람, 은퇴 후인 사람, 그리고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 혹은 20대 전이거나 20대 이후이거나,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곧 모두 다 이 범주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산이 있거나 없거나, 그죠? 이 경우를 벗어나는 상담을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해당하지 않는 감방에 있는 사람을 상담한다든가 이미 죽은 사람을 상담한다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자산 관리는 남녀노소, 부자나 빈자 모두 필요합니다. 어리다고 자산 관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자산 관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자산 관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부자들이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더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모아야 나중에 원하는 꿈을 더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불필요한 사람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산 관리도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교육 때 강조드렸던 AUM 1억을 모집하면 연 4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이 평균 1억 40만 원, 1억 40만 원은 꼭 기억하시면 좋고 1억 40만 원이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1억을 한번 모아보고 1억을 모았더니 좀 자신감이 붙으셨다면 30억을 목표로 제가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억이면 1200만 원 정도 되니까 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과 별개로 스타트 FA 과정에서는 제가 투자에 대한 얘기도 평소와 다르게 조금 깊게 해드렸어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시장도 시장이지만, 저는 지금의 기회가 AI가 발달하는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한 3년간은 우리나라 시장이 주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조드렸던 건데,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도 짧게 설명을 마무리하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이제 반도체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2월에 상승폭이 높았고 이번 4월에도 상승폭이 높은데요. 시가총액이 코스피에서 40%를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역사상 유례 없는 경우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6,800 수준까지 와 있어서 6,600을 넘어섰죠. 그래서 그 수준까지 와 있어서 글로벌로 시총 뭐 8, 9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그 두 쌍두마차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비중이 몇 퍼센트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시중에서 뉴스를 보실 때 이 비중이 몇 퍼센트가 적합한지에 대한 뉴스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비중이 시가총액상 40%지만 영업이익 전망치로는 높게 보는 데는 55%, 60%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조금 더 2분기, 3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적으로 이익을 얼마 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이익 전체 합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상단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50에서 55% 사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매일 기록하는 차트입니다. 매일 기록하는 차트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격을 우리나라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죠. 투자를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중에서 짤막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5월에 나인톡 시황 설명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됩니다. 5월 22일로 날짜가 박혀 있어요. 원래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미국은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우량 주식, 에 대해서만 하는 걸 허용했고 기초자산은 SK 하이닉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월 22일부터 판매될 예정이에요. 만약에 투자하실 분은 심화교육을 미리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화교육 미리 들으시면 22일부터 삼전 하이닉스 단일 종목으로 2배 레버지 ETF도 투자하실 수 있는 겁니다. 5월 22일에 우리나라 민족특성상금 금액이 들어올까요? 빠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6일에는 국민성장펀드도 출시됩니다. 지금 정부는 AI나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는 생각이 명확하고 투자를 미장보다는 국장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줄이고 생산 자본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니즈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일환이 5월 26일에 출시되는 국민성장펀드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3개사가 선정이 돼서 이때부터 성장펀드가 출시될 겁니다. 소득 공제도 가능하고 20%까지 원금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시장에서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투자도 미리 해야겠죠. 그리고 금융 환경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도 5월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73세의 고령의 제롬 파월이 물러나고 56세라는 젊은 케빈 어시가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되는데요. 4월 28일 이제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끝나고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미국 시간으로 28일이어서 아마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4월 28일 연준 의장 인준 표결이 되면 5월 16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좀 젊은 정부, 젊은 연준이 운영되는 겁니다. 케비너 씨는 월스트리트 경험도 있고 과거 2010년에서 10년대 초반 연준 이사진을 역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모두 고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가 높고 연준 의장 이 청문회 때 발언을 보면 독립적인 운영을 매우 중요시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궤는 맞추겠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제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우리나라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좀 더 가열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 안 했던 건 아닌데 그전에는 한다고만 하고 규제 철폐를 정부 눈치 보느라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전문가는 동일하게 있었지만 그 규제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아무도 수술 칼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도 보면 밤 8시까지 하고
지금 채권 지수도 월드 채권 지수로 편입이 됐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뭔가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편입 과제 중에서 22개를 1분기 내에 실행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도 MS 뉴욕을 찾아서 한국 증시 믿고 투자를 하라는 뉴스 얘기를 했고 그 뉴스가 2주 전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외환시장을 7월부터 개방한다는 뉴스도 1월에 이미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가장 최근인데 MSCI 회장이 이미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방한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뒤에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때 이미 들어와서 한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지수 편입의 걸림돌은 접근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래에 제한이 있다는 요걸 걸림돌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걸림돌만 제거하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채팅방에서 말씀드렸던 건 4월 22일에 외국인이 타이거 MSCI 코리아 TR이라는 ETF를 4,500억 원 매수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MSCI 선진국 지수가 바뀔 것 같아요. 만약 코리아가.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내가 만약에 자금 운용을 한다면, 그리고 자산 운용을 해서 자금 운용을 한다면 조금 미리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FA님들한테 제가 삼성 SDI 말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미리 전 투자해보고,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더 소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MSCI에 있는 누군가, 이 관계된 누군가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이거를 금융업계에서는 프랍 투자라고 합니다. 프랍.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 자기 자본을 운용해서 이렇게 투자를 불려주는 사람을 프랍 매니저라고 해요. 당연히 MSCI나 이 관계사나 이런 사람들은 지수 편입이 바뀌면 여기서 이득을 볼 행동을 이 프랍 매니저들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관련된 ETF를 사야 되잖아요. 저는 그 움직임이 타이거 ETF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500억 원 가량 매수가 들어왔고 한 두 달 먼저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6월에 아마 이게 결정이 될 거예요. 먼저 관찰 대상국 결정이 먼저 나고 된다면 2027년에 실제로 편입이 될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용의 꼬리보다 닭 머리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거는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발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FA님도 뭐 제가 말씀드렸으니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슈들보다 지금 더 명확한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이고 투자를 당장 시작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최근에 미국 AI CEO들이 연달아 방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방한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왜 대체 우리나라에 방한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가는 걸까요? 혹시 관심을 가져보셨나요? 2025년 10월 엔비디아 젠슨왕이 깐부치기를 하면서 신호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2023월에 26년 3월에 AMD 리사스 회장이 와서 이재용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픈 AI라고 챗GPT 만드는 회사죠. 샘 올트먼이 만나서 우리나라 정부와 CEO들을 만나고 갔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며칠 전이죠. 구글의 회장이 만나서 4대 그룹과 그 협력을 맺고 갔습니다. 왜 대체 이 AI CEO들이 왜 방한하는 걸까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려는 이유라고 봅니다. 왜냐면 향후 반도체 기술이 어, 그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지을 정도로 반도체 수요는 공급은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와서 선점한 효과도 있고, 그럼 여기에 안 온 CEO들, 여기 안 온 CEO들도 있겠죠.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이 딴 나라 갔을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소개는 안 드렸는데 중요도가 낮아서 뉴스에 보도가 안 나왔다 뿐이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왔고요. 3월에 2026년 3월입니다. 이거 못한 것 같아요. 팔란티어 회장, 군사 장비 AI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죠. 미국에 2025년 10월에 왔습니다. 그리고 ASML이라고 네덜란드 회사이긴 한데 반도체 1위 장비 기업입니다. 노광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중국 견제하는 이게 핵심 기업입니다. 이 회장도 2025년 11월에 왔고 평택에 공장도 지었어요. 퀄컴 CEO 요번에 왔고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 찾아보지 않은 사람들도 계속 우리나라를 방한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좁은 땅덩이에 왜 올까요? 저는 당장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자산관리 시장의 방향입니다. 자산관리 시장은 양면성을 띠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발달하면서 점점 더 알 수 없게 복잡해져 갔습니다. 물론 전쟁의 이슈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AI 발달이 일어나면서 더 복잡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 투자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팔거나 아니면 시장을 접하는 환경이 정말 더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그냥 손가락 몇 번으로 살 수 있고 환전도 그냥 밤에도 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회사를 방문했던 게 지금은 그냥 모바일 하나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잖아요. 금융시장은 복잡해진 반면 투자 환경은 간단해졌어요. 그러면 고객들은 어떨까요? 고객은 더 관리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더 복잡해졌고 더 간단해졌기 때문에 마치 더 간단해져서 더 관리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반면 금융회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만드는데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 3억 이렇게 있어도 지점을 가도 홀대를 받기 일반적입니다. 홀대를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절대 금융회사에서 옛날에 어서 옵쇼 하고 반겨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최대한 덜 관리하고 자동으로 관리하고 AI로 관리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FA님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골든트리 투자 자문의 비즈니스 방향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현재는 자문 수준의 이제 X축으로 보고 자산 규모를 Y축으로 봤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은 관리를 잘 받게 됩니다. 아주 자문 수준도 높은 수준에서 이 패밀리 오피스들은 받게 돼요. 반면 금액이 적은 사람들, 자산 규모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증권사 온라인 다이렉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물어보지도 못하고 매매해도 뭐 이상한 주식 갖고 한 3년, 뭐 5년 이렇게 투자하게 되고 지금 삼성전자를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뭐 삼성 SDI를 더 들어가야 되는지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일정 수준 이상 1억에 있는 사람은 뭐 웰스 매니저나 프라이빗 뱅크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문턱이 많이 높아졌어요. 더 10억 있어야 최근에는 더 관리를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게 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1억도 관리받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패밀리 오피스는 더 공고해지겠지만 이 프라이빗 뱅크의 영역도 모바일로 간단하게 거래가 되면서 조금 더 간편하고 단순하게 관리를 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트리 투자자문에서 고객님들이 최대한 덜 신경 쓰게 비즈니스 방향을 모색하고 FA님들도 최대한 덜 고민하게 모색한 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산 규모가 한 5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에서부터 한 10억 이하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업무 환경을 좀 개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게 일괄 매매가 될 수 있게 만들었고 분기당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받을 수 있게 매일 시장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분기만 신경 써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올바로 가져갈 수 있게 설계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매월 이제 시장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듣고 내 돈이 안전하게 투자가 잘 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게 만들게끔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아마 이 움직임은 위로도 아래도 더 확대만 됐지 이게 문제가 다른 자문사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FA님도 자산관리 비즈니스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사가 해줄 수 없습니다. 증권사는 점점 더 패밀리 오피스 쪽에 집중하는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적은 돈의 투자자들도 모바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장점이니까 꼭 이번 스타터 FA 과정을 시작하신 만큼 자산관리 비즈니스도 고객에게 직접 제안해보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험 영업과의 공동 성장 모델이에요. 제가 교육의 핵심으로 보는 포인트입니다. 2월 스타트 과정 시작 시에 제가 코스피 일자별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지수 1000 넘을 때, 2000 넘을 때, 3000 넘을 때 이게 89년, 그 다음에 07년, 2021년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에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5,000포인트 넘었지만 앞으로 이 시차가 점점 짧아질 것처럼 그 다음번 상승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고맙게도 코스피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근거로 내세웠던 건 지금 5,200 수준이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많이 벌어들였기 때문에 과거의 PER 정도만 받아도 6,700 간다. 지금 포인트예요. 지금 포인트.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PBR이나 다른 신흥국 PBR,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이 있다는 지정학적 리스크만 빼더라도 그 PBR만 봐더라도 6천은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갔고, 우리 이 스타터 FA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증시는 26% 상승했습니다. 26%. 저는 일부 조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조정 없이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전쟁도 이겨낸 증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하시면서 같이 보험과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성장시키는 영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첫 교육 때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월 20만 원 35세 고객을 만났는데 내가 3년에 총 100만 원을 넘는 소득을 받는 제안을 할 것이냐 아니면 50년간 총 4,371만 원을 받는 제안을 할 것이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설명드렸어요. 거위를 잡아서 3년 안에 먹을 것이냐, 50년 동안 알을 계속 낳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때의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월납보험료 20만 원 고객을 만났는데 35세여서 20년간 납입을 한다면 연금저축 보험에 대한 우리 보수율이 높지 않잖아요. 높게 가서 500% 간다고 하더라도 총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20만 원 계약으로. 그렇지만 이분의 경우는 20만 원씩 매달 20만 원씩 납입하게 되면 매년 2,240만 원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 총 20년간 4,800만 원이 들어오겠죠. 어,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연금저축보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증권사의 골든트리 투자 자문에 연금저축펀드 MP로 가입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뭐 저희 MP 수익률은 다 아시니까 그냥 보수적으로 6%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1억 하면 40만 원 말씀드렸죠. 그럼 총 보수는 0.4%인데 0.25는 자문 보수, 0.15는 판매 보수라고 가정했을 때 수수료는 첫 해를 연도에는 240만 원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 원을 12로 나눠서 받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20년이 됐다라고 하면 4,800만 원이지만 여기 9,300만 원, 9,300만 원의 수익률 평가 금액이 되고 그러면 수수료는 거의 이제 40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금액을 다 합치면 약 32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렇지만 20년간 투자를 대고 수익률이 너무 좋았고 이익이 1억을 넘겼다면 이 돈이 끝이 아니겠죠. 이분이 아마 연금을 수령하면서까지도 계속 투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좀 더 높으면 6%보다 높으면 돈을 더 많이 연금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 낮더라도 이걸 그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금액이 꾸준히 늘어나게 되고 21년부터 1억이 넘어갑니다. 40만 원이 좀 넘죠.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맞죠. 그래서 총 받게 되는 금액은 50년까지 총 평가 금액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한 4,300만 원까지 내가 보수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낫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65세 은퇴의 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 전에는 보험 영업이 좀 더 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보험 영업을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면 보험의 70, 자산관리 30 하면 자산관리 비즈니스는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보험은 계속 신계약을 해야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보험 70, 자산관리 30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 소득이 계속 크겠죠. 그럼 나중에 보험을 안 하게 되면 자산관리 소득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보험을 나이 들어서 보험료도 높아지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가입자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보장을 다 내가 너무 영업을 잘 채워넣다 보니 내 고객 중에서는 신규 고객에게 보장을 전달할 수 없다면 보험도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자산관리 소득으로 메꾸는 거예요. 점차 늘어나니까 메꿔지겠죠. 그리고 결국 은퇴하게 되면
내가 투자만 잘 관리해도 거기서 노란색의 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65세 이후부터는 자산 관리 100%로 소득을 유지하면서 고객에게 보험금 수령을 다 챙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델 어떤가요? 괜찮나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스타터 FA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는 65세라고 제가 은퇴 나이에 맞춰서 좀 하긴 했지만 보험은 좀 더 압축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65세가 아니라 55세가 될 수도 있고 50세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뒤에 네모로 나오는 소득은 내가 자산만 쌓아놓으면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도 더 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영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저는 50세까지만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50세부터는 그 자산에서 계속 자산이 자산을 불어넣게 해서 소득을 받는 구조로 저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A님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투자 환경, 그 다음에 증권사의 서비스의 문제, 이거는 이전의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골든트리 투자자문에서 제안서에서부터 고객관리 시스템, MP 투자, 모든 게 잘 돼 있는 골든 투자자문에서 FA님의 투자도 인생도 원하는 목표를 함께 이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간혹 뭔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라는 특성상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조금 더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조금 말을 하면서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그리고 FA님들과 투자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끝나고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같이 보내드릴 텐데 바쁘시더라도 한 1분 정도 투자해서 교육 평가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스타터 FA 전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